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새벽에 또 빅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밤잠 설치신 분들, 그리고 유독 아침에 일찍 일어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도 오늘의 코인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살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밤에 마감된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상호관세 발표 전에 장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우지수 0.56%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는 0.67%, 나스닥 지수도 0.87% 상승하면서 그래도 강한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시장은 일단 협상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또 어느 정도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은 증시에 선반영되어 왔다라고도 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상호 관세 다소 예상 외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내용은 저희가 크립토 시장 이슈 살펴보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헤드라인으로 오늘의 이슈 세 가지부터 만나보도록 하시죠. 밤 사이에 있었던 시장 안에서의 얘기들입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 발표한 상호관세 내용이 백악관의 X에 이렇게 국가별 관세로 쫙 정리가 돼서 이미지로 올라왔죠. 한국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불확실성이 이제는 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에 밤사이에 그래도 치솟는 모습이 나타났던 암호화폐 시장이었는데요. 발표된 직후에는 오히려 다시 실망감으로 돌아서면서 하락세로 나타나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상호관세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시장에 대한 반응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전문가님 모시고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도 만나보도록 하시죠. 시바이누의 장기 보유 비율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추월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자, 분석에 따르면 시바이누의 장기 보유 비율은 지금 현재 76%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각각 74%를 나타내는 것 대비해서는 상당히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죠. 시바이누를 장기 보유하고 있는 이 보유자들이 시바이누를 대상으로 강한 충성심 그리고 신뢰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한 밈코인을 넘어서 이제는 생존 자산으로서의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분석이나 의견을 너무 맹신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전략을 세우시는데 참고하는 지표 정도로만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이슈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자산운용사 피델리티가 수수료가 없는 암호화폐 퇴직연금 상품을 출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상품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라이트코인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투자된 자산은 피델리티가 또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신뢰감 그리고 안정감을 동시에 가지면서 암호화폐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을 보유하게 되는 겁니다. 자, 최근에 세금 혜택이 있는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해서 이런 상품을 출시했다라고 피델리티가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암호화폐 관련된 상품들이 출시가 되면서 시장 전반에 조금 더 활기를 불어넣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이번 세 번째 뉴스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 세 가지 미리 보기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시장 분위기는 어떨지도 확인해 봐야겠죠. 실시간 시장 분위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상호관세가 발표된 직후에부터 코인 시세가 계속해서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밤 사이에 88,000달러 가까이도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현재는 오히려 급하게 내려와서 83,000달러 부근까지 내려온 모습이죠.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도 2.34%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조금 큰 폭의 하락 보이고 있습니다. 4% 넘게 하락하면서 현재는 1,800달러 선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XRP 3% 넘게 하락하면서 이제는 다시 2달러 선 부근까지도 내려온 모습입니다. 2달러 선을 돌파했다가 밑으로 뚫고 내려갔다가 다시 크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다시 한번 2달러 선에서의 지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지지 여부 잘 확인하시고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솔라나도 지금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죠. 200달러 선도 붕괴가 되면서 현재 밑으로 내려온 모습입니다. 현재는 5% 넘게 빠지면서 119달러
달러선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요 코인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호관세가 오히려 발표가 되면 말씀드렸다시피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시장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서는 조금 아쉬운 시장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죠. 이런 상황 안에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시장을 들여다봐야 할지 전문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목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이 아닐 때 중요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쏟아져 나오죠. 이렇게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뉴스들을 내가 하나하나 그때그때 확인하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 뒀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방송 중에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이 끝난 다음에도 전문가님의 의견들 계속해서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안에서 다양한 시장 전략들까지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명현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하필 또 목요일에 빅 이벤트가 새벽에 있었네요. 또 다크서클이 조금 네, 짙어지신 것 같은데 일단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요일의 코인 전문가 김명현입니다. 목요일만 되면은 각종 지표 발표와 온갖 악재가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안전장치를 잘 설정하셔야 됩니다. 안전장치가 없는 코인 시장에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마침 목요일마다 나오시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더욱더 와닿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님이 이렇게 어려운 시장 안에서 자처를 해서 안전장치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급변동을 보이는 시장 안에서 여러분이 혼자서 전략 세우기 어렵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오늘의 코인에서 전문가는 어떤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두가 알고 있는 상호관세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밤 사이에 또 나왔는데 예상외로 너무 높은 수준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오늘 새벽 5시에 있었던 발표였죠. 이제 상호관세 발표 직전까지는 비트코인이 2% 정도 상승하면서 맞아요. 별거 없겠지라고 이제 다 생각을 해보셨겠지만 그렇죠. 일어나 보니까 원위치가 되어 있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네. 참 뒤통수 치는 걸 좋아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 이제 관세 발표로 인해서 좀 모든 분들이 네. 이제 좋지 않은 아침을 이제 맞이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트럼프가 이제 관세 발표를 했는데 한국에서 이제 생산되는 이제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은 모두 다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고 네. 이제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이제 글로벌로 이제 확대가 되었습니다. 잠깐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중국에 34% 그리고 EU에 20%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했고요. 네. 이제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한국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어쨌든 국가의 수장이 지금 네. 없는 상황이죠. 맞아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 관세 전쟁이 격화되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 중심인데 네. 한국에 이제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네네. 전체 코인이 이제 요동을 치면서 하락했는데 잠시나마 반등했던 알트코인도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고요. 네. 우리나라는 뭐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이제 미국으로 다 대량 수출되고 있는데 특히 자동차 부분은 전체 수출 절반 이상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지라 네. 국내 증시를 비롯해서 코인 시장에도 당분간 찬바람이 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상호관세 부과가 발표가 됐으면 좀 대통령이 있으면서 즉각적인 대응을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 좀 맞습니다. 대응이 늦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 발표한 상호관세는 4월 9일부터 발효가 네. 되는데 그때까지 협상의 여지를 두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각국의 뭐 대통령, 총리, 네. 국왕들이 이제 협상을 하려고 전화를 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우리나라는 이제 내일 또 중요한 또 헌재 그쵸. 발표, 헌재 이제 국내에는 또 빅 이벤트가 남아 네, 있죠. 맞습니다. 이제 그 선고 결과에 따라서 음. 국내 시장은 달라질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코인 시장은
글로벌 시장 흐름을 네. 글로벌 시장 흐름에 맡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어요. 증시가 아니라 지금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투자자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글로벌 맞습니다. 전체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약간은 완충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은 네. 코인 시장 자체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유저분들,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그렇죠. 이제 글로벌 시장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네. 국내의 이제 정치 상황이나 음. 국내의 이제 시장 상황 자체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영향을 미치더라도 잠깐 나타나는 정도의 변동성일 거다라고 네, 보시면은 맞습니다.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또 국내 빅 이벤트를 앞두고는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에 주시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전략을 세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상호관세가 발표가 되기 직전에는 비트코인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밤사이에는 88,000달러를 넘어서서 올라가는 모습도 나타났었죠. 네, 맞습니다. 새벽 시간 비트코인 최고점이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5시에 네. 88,400달러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네. 이제 어제 오후부터 이제 우상향하면서 계속 반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잠시만 이거 제가 작도를 하겠습니다. 네. 이런 우상향하는 모습에서 이미 이제 관세 발표가 선반영된 건가 싶었던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발표가 되자마자 원위치가 됐습니다. 정말 급격하게 곤두박질 쳤네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지지 구간이라고 생각했던 84,000달러까지도 지금 이탈을 했고요. 다음 이제 비트코인 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일봉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제가 이 노란색 선으로 지금 이제 그려드렸는데 네. 이 노란색 선이 하락 추세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네모 박스의 틀을 벗어나야지만 네. 다시 상승으로 돌릴 수 있는 추세 전환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아. 한 달 동안 1억 2천만 원대에서 1억 3천만 원대까지 이 네모 틀 안에서 이제 계속 횡보가 이제 지속이 됐고요. 네. 큰 상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억 2천만 원대까지 지지 라인을 이탈시키는 강한 하락이 네.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이렇게 박스로 표시를 해주신 이 부분이 조금 관건이 되겠네요. 위로 돌파를 해야지만 상승으로 다시 돌아설 수 있을 것이고 네, 맞습니다. 여기를 만약에 밑으로 뚫고 내려가면 하락 추세가 더 이어진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원화 기준으로 1억 2천만 원대 이 지지 라인을 이제 이탈시키는 강한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되고요. 네. 다음 XRP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가장 또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코인이 XRP이기 때문에 XRP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XRP도 제가 지난주에 방송한 이후로 네. 한 번도 2% 이상 종가 마감을 못했습니다. 이제 이로 그냥 인해서 지지부진했군요. 네, 맞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하락의 폭이 더 커지고 있고 오늘 전체적인 시장이 이제 내려갔다 하더라도 네. XRP만큼은 이제 반등이 나올 줄 알았는데 돌파가 지금 쉽지 않은 가격인 3,200원대 가격대를 터치 못하면서 종가 마감이 또 안 좋게 끝났고요. XRP는 이제 매수 수요 감소 그리고 이제 큰손 투자자 네. 매도가 지금 시세 주요 약세 원인으로 지금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일주일 사이에 그래도 XRP만큼은 잘 버텨줄 것이다라고 왜 예상을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그래도 좀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어서였을까요? 가장 이제 큰 이유는 이제 가장 오랫동안 끌어왔던 소송이 이제 철회가 됐고요. 네. 이제 남아 있는 이슈는 이제 호재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XRP만큼은 반등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했지만 그렇지만 다시 또 변수에 당해버렸네요. 시장이 이제 짓누르는 상황에서는 개별 종목은 예,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시장의 힘을 이길 만큼 강력한 개별 이슈를 가진 코인은 없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 XRP의 이제 주요 지금 사항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네. 이제 가상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이제 XRP 가격이 1.6달러죠. 2,350원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어허. 예, 그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네. 이제 큰 손들의 이탈을 원인으로 보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강한 저항대로 인해서 매도세가 저번 달 대비 2배가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뭔가 시장이 이렇게 밀리고 있으니까 일단은 나도 도망가 있자라는 심리가 작용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중간에 제가 네모 박스를 그려드렸는데요. 이 중간에 보이시는 네모 박스가 네. 이 가격대가 3,000원입니다. 오. 네. 작년 12월부터 이 가격대를 XRP는 잘 사수하고 있는 자리이기도 한데요. 네. 반대로 이번 주 일요일까지 이 가격대가 이탈한다면 네. 다음 지지라인은 2,500원이라고 아하. 판단이 됩니다. 지금 보유자분들은 심장이 조금 철렁하는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여태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건 그래도 이 3,000원 부근에서 잘 버텨줬기 때문에 기다리면 잘 올라가 주겠지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밑으로 떨어져서 2,500원 선까지도 내려가야 된다 하면 우리 보유자분들은 계속 홀딩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손절 라인을 잡는 게 좋을까요? 장기적으로 저는 그래도 계속 우상향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그래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하락을 지금 단기적인 하락이 크시다고 네. 하면은 일단은 조금이라도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저는 비중을 줄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지금 가격대가 수익권이라고 하신 분들도 네. 일단은 비중을 조금 현금 비중을 조금 확보해 두시는 게 네. 저는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XRP의 보유자의 입장에서 전략을 조금 세워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수익이든 손실이든 상관없이 조금은 비중을 축소할 단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만약에 손실을 키워가는 구간에 있는 보유자분들이라면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으십니다. 전량 매도를 하기보다는 비중을 어느 정도 축소하면서 다음 후위를 도모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XRP와 관련된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또 시장 안에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트럼프 1기 때 네. 2018년도죠. 트럼프 1기 때 생긴 이제 그때 상황을 잠깐 보시면은 네. 그때도 이제 관세 정책 발표 이후에 이제 미국 증시가 마이너스 10%씩 빠졌습니다. 네. 증시가 10%씩 빠지는 거면 정말 크게 빠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발표 이후에 지금 미국 증시도 지금 시간외로 지금 마이너스 4%씩 막 빠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죠. 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 고비만 잘 넘긴다면은 전체적인 시장 반등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뭐 근데 걱정을 했던 그 결과가 뚜껑이 열렸기 때문에 여기에 적응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조금 맞습니다. 적응 기간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안정을 찾을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 상황에서 모두 다 이제 절망적인 상황이시지만 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로 이제 입장을 하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안전장치부터 어디에서 매수해야 되는지, 어디에서 매도해야 되는지 그런 모든 타점까지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방송 중에 스캔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께서 방송이 끝난 다음에도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지 살펴주실 예정이고요. 이와 관련된 시장 반응까지도 같이 한번 분석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하단에 QR코드 저희 방송 끝날 때 같이 문이 닫히니까요. 지금 제가 안내해드릴 때 바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슈에 관련된 얘기는 만나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볼 때 어떤 식으로 조금 분석을 하면서 예측을 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내용을 이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 맞습니다.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나눠봤었죠. 네,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캔들 혹시 네. 그 기억이 나시나요? 망치가 기억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서 있었던 망치, 이렇게 거꾸로 서 있었던 망치. 네, 맞습니다. 망치형과 영망치형 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화면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던 망치형, 그리고 영망치형, 그리고 교수형, 유성형 이 네 가지 캔들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는데요. 네. 보유하고 있는 코인에서 적용을 해보려고 했는데 쉽지 않다고 오. 하신 분들도 계셨고,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XRP 현재 차트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서 조금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역시 이게 기초 개념을 아는 것과 적용을 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적용을 하는 방법까지도 조금 도움을 주셔야 우리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XRP 일봉상 기준으로 지금 복습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네. 망치형과 교수형은 밑꼬리가 달렸다가 지지를 받는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받을 수도 있겠지만 네. 고점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매도할 때가 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이 초록색 화살표가 망치형, 이 망치형 마감 캔들이고요. 네. 이 노란색 화살표는 교수형 캔들이 발생한 구간입니다. 밑꼬리가 달려도
이렇게 밑꼬리가 달려도 큰 반등이 나오지 않았다는 걸 설명드리고 싶어서 어. 보기 쉽게 표시를 해드렸고요. 네. 1월 말 이후에 XRP가 4,500원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화면은 XRP 저점 구간이었던 작년 일봉 차트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XRP가 11월 5일을 기점으로 715원에서 한 달 반 만에 3,800원까지 440% 와. 상승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이전 과정에서의 상승 구간입니다. 지금 캔들을 공부하고 있는데 저점에서 망치형 교수형이 좋지 않다라고 설명드렸고 네. 반대로 바닥에서 올라가는 과정에 이 주황색 화살표를 보시면은 망치형과 역망치형이 발생되는 건 상승 초입의 시작이다라고 오.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군요. 네, 고점에서 망치가 나오는지 저점 부근에서 망치가 나오는지요. 네, 맞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부분이 또 있으신데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이 적산병 그리고 오. 흑산병 네. 제가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뭔가 저렇게만 봐도 강한 흐름이 나오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강하게 올라가거나 강하게 맞습니다. 내려가거나. 기본적인 캔들이긴 하지만 이제 들어만 봤지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이 적상병 캔들은 말 그대로 상승하는 양봉이 연속적으로 3개가 이어지는 캔들 모형이고요. 흑상병은 지금 보셨을 때 음봉이 네. 3번 연속으로 이어지는 캔들 모형입니다. 이 적상병 캔들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나오면은 주가가 강한 상승 전환을 예고하며 오. 장대 양봉 1번으로 추세 전환이 어렵다고 하지만 이런 네. 캔들이 3개가 연달아 나오면은 당연히 매수 세력이 유입돼서 아. 상승 추세가 강하게 형성된다고 붙여진 명칭입니다. 그렇죠. 뭐 하루 정도는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3일 연속인 거면 이건 진짜 힘이 좋은 거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반대로 지금 흑상병을 보시면은 명칭에서 이제 느끼실 수 있겠지만 적상병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네. 즉 하락하는 양봉, 하락하는 음봉이 3번 연속으로 이어지는 캔들 모형입니다. 고점에서 발생했을 때는 강한 하락 전환형 캔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점에서도 흑산병이 나올 수가 있나요? 그러면 아래로 더 내려가는 걸까요? 맞습니다. 말 그대로 아하. 지하를 알 수가 없는 거죠. 하하. 네네. 일반적으로 이제 각 음봉의 시가가 직전 봉의 몸통 안에 있어서 3개의 네. 음봉이 맞물리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특히 첫 음봉의 종가와 두 번째 음봉의 시가가 같고 세 번째 음봉의 시가가 두 번째 음봉의 종가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동일 흑산병이라고 해서 오. 매도 신호로 보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이게 3일 내내 그 힘이 유지가 되는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판별을 하시면서 흐름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고점에 있는 코인, 이 차트를 보면서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고점인 줄 알았는데도 적산병이 나타난다. 이러면은 그 시세가 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럼 확실히 앞으로의 좀 단기적인 기간으로는 예측이 가능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단기라고 하면 어느 정도가 될 수 있을까요? 단기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코인 시장은 24시간 네. 돌아가시기 때문에 보통 단기라고 하면은 이제 시간봉 기준으로는 이제 1시간봉, 4시간봉 기준이 단기라고 보실 수가 있죠. 네네. 1시간봉, 4시간봉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적산병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흑산병이 나타나는지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면서 그 다음 거래일에 그 다음 날의 흐름을 한번 예측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김명현 전문가님 모시고 상호 관세에 관련된 얘기 그리고 차트를 보는 법까지도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